서정희 여사는요, 처음 시집 온 45년 전부터 이날이 때까지 말 그대로 평생을 그냥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아오셨대요. 도시가스가 34,760원. 자고로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허투루 세게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제 계속 돈을 맞죠. 이제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자꾸 이제 은행에다 이제 저금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이날 입다까지 누가 남한테 돈 안 꿨어요. 외상 같은 거 안 하고. 그랬으니 말년에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아보나 싶었는데요. 재산세 나오는 거 이거 봐봐. 8월 30일까지야? 7월 31일이 아니라 8월 31일까지? 7월 31일 넘으면 7월 말 가산세가 뭐 그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알뜰히 해도 늘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생각을 해봐. 생활비도 좀 얼마 내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어머님 만약에 지금 일 안 나가고 가끔씩 이렇게 알바 나갔으면 얼마나 어머님 저한테 생활비도 이렇게 더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 어머님 나한테 생활비 좀 많이 주라고 그랬는데 저도 못 자르니까 내가 어머님한테 못 드리고 있지. 내가 일부러 좀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자고로 돈 문제 앞에 조용할 집안이 없다고 그러지만 돈 때문에 유난히 말썽이 많은 이 고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직 해도 안 뜬 이른 새벽. 서정희 여사는요, 늘 하루를 큰아들의 도시락 싸는 일로 시작하십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아들 희석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집을 나서요. 며느리 대신 벌써 10년 가깝게 아들의 아침 출근 채비를 도맡아서 해오고 계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네. 새벽마다 나서는 아들을 보자니까 아휴,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한 거죠. 근데 며느리는 나와보지도 않네. 안 나와봐요. 그냥 지금은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전에는 안 다닐 적에도 안 그러더라고. 그게 좀 서운했지 또. 정작 며느리가 일어나는 건 3시간 뒤. 출근 시간 다 돼서인데요. 몽골 출신인 며느리는 아침밥 대신에요, 보통 이렇게 꿀물을 타가지고 마신대요. 너는 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꿀물을 타 먹냐? 꿀을 맨날 사서. 아니 어머님 먹고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럼 지금 한번 다 드릴게. 아니 난 네가 사서 혼자 먹으니까 난 네 눈치분이라고. 네. 한 번도 나 안 타먹었다 또 그거 없어지면은 아유 이거 어머니가 다 타먹은 거 아니야? 그럴까봐 내가 에이, 한 번도 어머니. 안 타먹었다. 그런 생각은 내가 어떻게 나? 꿀도 꿀이지만 아무리 며느리한테 뭔가 서운한 게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그거 살려면 야 용돈이나 좀 보태줘라. 어머니 이거 비싸지 생활비나 않아요. 좀 근데 보태줘라. 제가 제일 산 거 산 거예요 이거.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는 나는 쪼달린다고 자꾸 그런데 너는 할 건 너는 할 건 다 하잖아. 나는 쪼달려 갖고 있는데도. 저 돈이 지금 없어요. 월급 받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덜 쓰고 네가 덜 쓰고 나 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지금은 돈 없어요. 아이고, 시어머니도 어렵게 말을 꺼내신 것 같은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 얼마나 민망하셔. 돈 없다고 하면서도 쓸 건 다 쓰지. 할 건 다 하고. 치사해 돈 달라 그러기도 치사하네. 근데요,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아침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님 생각을 해. 왜 용돈이 나한테 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용돈 지금 어머님한테 아예 주는 거 아니고 주는데 근데 또 달라면 내가 기분 나빠요. 며느리는 작년 가을부터 매일 동네 세탁소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요. 방직 공장만 20년 가깝게 다니면서 평생을 알뜰하게 모아서 이 집 한 채를 마련하셨대요.
자, 여기. 이제는 연세가 있어서 바깥 일은 못하지만은 며느리 대신 손주들을 돌보는 것부터 집안 일까지 온종일 쉴 틈이 없으십니다. 며느리는 좀 미안한 감도 갖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7년 전 바깥 어른을 지병으로 먼저 보내고 이듬해 며느리를 얻기까지 그저 안 쓰고 모으는 게 유일한 삶의 신조였답니다. 맨 처음에는 집을 전세 살았어요. 13평짜리밖에 안 돼. 내가 이제 계속 돈을 맞죠. 이제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자꾸 이제 은행에다 이제 저금을 한 거야. 그래서 난 이날 입다까지 누가 남한테 돈 안 꿨어요. 외상 같은 거 안 하고. 이제는 며느리도 봤으니까 신수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글쎄 아직도 아들 월급이며 생활비를 직접 챙기신대요. 도시가스가 34,760원. 아이고 살림하는 사람들이야 늘 하는 얘기지만 대체 버는 돈은 똑같은데 뭐 그렇게 나갈 때가 많은지. 아유. 항상 돈이 몇백이 있어야 돼. 여기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돈 이제 생기면은 나는 여기다 갖다 채워놓는 거지 자꾸만. 아니 근데 큰아들 월급을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 월급인데? 처음에는 많이 불만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집에 시집 왔는데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당신 와이프예요. 이제 당신 월급은 나한테 줘. 내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이제 통장을 다 내줬어요. 이거는 얼마, 적금 들어가는 거 얼마, 뭐 이거는 세금 얼마 해서 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는 네가 알아서 그러면 살림을 해라. 그렇게 손을 떼고 나니까 시어머님 만사가 편한 거예요. 반면 며느리는요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남는 게 이제 여유가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나 이거 안 할게요. 다음에 봐서 할게요. 어머니가 다시 하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70세요, 어머니. 우리 어머님.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어머님이 다 못 잘라도 어머님이 다 해요. 계산해 주는데 나머지 돈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웠어가지고 아니 어머니 나 안 받을게요. 그냥 어머님 받으세요. 어머님 다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이날이 때껏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오신 거래요. 그렇다면 젊은 며느리조차 두 손 두 발 다 든 살림을 대체 시어머니는 어떻게 적은 돈으로 꾸려나가시는 거죠? 호박 얼마예요? 아버님 1,000원이요. 3개 1,000원. 양파는요? 일단 싸게 사기 위해서 발품 파시는 거 기본입니다. 시장에서 사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낫죠. 이렇게 악착을 떨어도 물가 탓에 가계부 사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한 며느리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은 시어머니. 다시 며느리한테 돈 얘기를 꺼내봅니다. 너는 돈 쓰는 게 좀 넉넉한 거 그러니까는 좀 생활비 좀 조금이라도 내면 안 되겠냐? 저도 쓴 돈이 좀 못 자르니까. 120이지 너 월급 타는 거. 네. 내가 30만 원 주는 거에서 150이잖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모질란다고? 네. 거기서 돈이 모질라냐. 나는 야 100만 원도 못 되는 거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너는 150만 원 가지고 모질란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월급에서 30만 원까지 떼주는데 부족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정말 믿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저한테 용돈 더 받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용돈보다도 30만 원씩 너한테 주는 거 그거나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난 그거는 그대로 받을 거야. 그럼 너는 용돈을 그럼 얼마나 줄게? 생활비랑 좀 보태서 쓰기 얼마 줄 거야 그럼? 생각 좀 하고 제가 지금 월급 받는 거 지금 계산 좀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나 이렇게 됐나 봐. 그때는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돈 문제로 고부간에 속 시끄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돈이 다 왼수예요. 저도 못 잘라니까 내가 어머님한테 못 드리고 있지.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남편 월급 받고 우리 도련님도 돈 주고 있는데 나는 애 둘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쓰는 돈은 다 지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돈. 그렇다고 해서 집에다가 뭐 쌀을 산다든가 뭐 양념을 사온다든가 뭐 사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저축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번에 말 들어보니까는 하나도 안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황당하지. 몽골 며느리지만 워낙 똑똑해서 돈도 잘 모았겠지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인 거예요. 덕분에 중간에서 또 남편은 곤욕입니다. 집사람도 어머니 이거 집에 생활비 나가는 거면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또 어머니도 집사람 그 쓰는 거 나가는 거를 그걸 좀 서로 알아야 되는데 서로 알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대충 생각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근데요, 며느리가 또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한다면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종일 세탁소 일에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다니거든요. 제가 애 둘이니까 꼭 돈 벌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 애들 또 학교 들어가면 제가 그때는 나이가 먹으면 일도 못하니까 지금 젊을 때는 일을 해야 되고요. 아우, 근데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정작 모아둔 돈이 없다니 말 그대로 진짜 환장을 노리시겠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며느리가 모처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 며느리와 똑같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친구들인데요. 몇 달 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허물없이 나누곤 합니다. 며느리처럼 일을 하는데요. 다른 게 있다면 다들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나 물어봐. 나는 너한테 물어봐. 여기까지 시집 왔어. 그런 생각 많이 일하러 왔는지 아니면 애 낳으러. 그래도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다들 친구들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 며느리. 오늘도 아주 화끈하게 돈 쓰네. 우리가 만났으니까. 어머나, 근데 집에 안 가고 또 2차 가는 거예요? 가자. 노래방. 아마도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모양이네요. 그 시간 늘 그렇듯이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너도 졸려? 할머니도 졸려. 왜 이렇게 엄마 안 와? 오늘따라 애들 아빠도 귀가가 늦는데 며느리는 함흥차사예요. 어머,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거는요, 글쎄 새벽 1시 넘어서예요.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녀. 애들 신랑들 생각해서 좀 더 놀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일찌감치 분가를 시킬 걸 그랬다 싶은 시어머니입니다. 이래저래 정말 속이 착잡한 밤이죠. 다음 날
며느리 앵의 치맥이 이모와 함께 근처 백화점을 찾았는데요. 사실요, 며칠 뒤에 몽골의 친정집에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이제 우리 엄마 딱 가니까 이쁘게 갖고 가야죠. 물론 친정 식구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작년 이맘때 다녀왔으니까 딱 1년 만에 친정 나들인데요. 이것저것 챙겨갈 게 꽤 많은 모양입니다. 애들 먹을 것만 샀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 뭐 아무거나 뭐 좀 안 샀어요. 뭘 이렇게 잔뜩 샀어? 이건 또 뭐야? 무슨 뭐 티도 사고 아니 무슨 뭐 커피 청소 거기는 청소하는 것도 없나 기구가? 청소하는 것까지 다 사갖고 가고 아니 무슨 뭐 커피만 먹나? 커피 이렇게 많이 사 거긴 커피도 없나? 응? 자주 가는 데다가 갈 때마다 늘 이렇다는 거예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뭐든지 있으면 다 친정에 사서 보내고 돈 여태까지 저축을 못했는데 보험은 어떤 땐 보면 박스채로 몇 박스씩 보내요. 많이 안 보내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요. 있는 건 보내는 거 아니고 없는 건 제가 보내는 거예요. 몽골에 없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넉넉하다면야 친정에 자주 가는 문제나 또 친정에 물건 많이 보내는 일로 집안이 시끄러울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재산세 나오는 거 이거 봐봐. 8월 30일까지야? 7월 31일이 아니라 8월 30일까지? 7월 31일 넘으면 7월 요번 말 넘으면 가산세가 없고 가산세 매푼 앞에서도 벌벌 떠는 시어머니입니다. 너 좀 어떻게 생각해봤냐? 아,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생각하는 시간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힘들어요, 어머니. 매일 아침에 일 나가고 매일 저녁에 와서 애들 공부시키고 뭐 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점점 허리가 또 아프고 이렇게 제가 일할 때는 허리띠 끼고 이래요. 근데 너가 힘드는 거 나도 아는데 나 힘든 건 생각 안 했냐? 생각은 했죠. 나는 애들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서로의 형편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먼저이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입니다. 뭐뭐 써? 어떻게 쓰냐? 대충 얘기해봐. 대행에 다 하고는 11만 원. 어린이집은 12만 1천 원. 아 어떡해요. 결국 내용까지 꼬치꼬치 따지게 됐네. 어머님한테 1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42만 원,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드렸어요. 52만 원, 6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너 90만 원 정도는 어디다 쓰는 거냐? 나머진 적금했어? 적금 들었어? 적은 없어요. 적금 안 들었어? 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 생각 없이 그러니까 네가 막 써버리는 거야. 사실 며느리는 이래서요. 한때 분가를 원했다고 합니다.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 살아라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분가하고 싶으면 돈을 부지런히 마가지고 분가해. 그럼 나 말 안 해. 뭐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어. 분가를 하고 싶어도 시어머니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당장 분가할 형편이 못 되니까 이래저래 답답한 거예요. 이튿날 언니 어디 가실 거예요? 너도 와봐 잠깐만. 뭐 물어? 저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 너도 좀 같이 알아볼 게 있어서 와봐. 요새 집세가 어떤가. 아이고 집이 올랐나 내렸나 좀 집값. 왜 여기 집 팔려고요? 아 그거보다도 너도 좀 집이 시세가 어떤가 좀 너도 좀 보라고 알아보라고. 그럼 어머니 먼저 알아보세요. 나 지금 올라갈게요. 왜 같이 가 이리 와. 내가 꼭 가야 돼요? 그래 같이 가서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 갑자기 왜 또 이러시나 싶은 며느리 억지로 따라가기는 갑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부동산. 아유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근처 아파트 시세부터 물어보는데요. 20평 정도면 24평은 24평형이죠. 자기네들 식구들은 살 수 있어. 그럼요. 그럼 방 몇 개요? 방이 3개예요. 방 3개요? 얼마예요 그 정도는?
그런 거는 이제 오래된 거는 뭐 1억 5천부터 또 이제 최근에 것까지 하면은 2억이 넘어요. 보통? 네, 거기 이제 기존층 해서 거의 2억 4천, 2억 5천 갔어요. 이게. 비싸긴 비싸구나.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를 몰랐나 봐. 얘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제 돈 물어보니까 네. 저축 하나도 안 했대. 모아놓지를 안 했대요.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장차 둘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손주들 방도 만들어 주려면은 돈을 모아서 분가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쪼달림 없이 쓰잖아. 그냥 저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네가 좀 알아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이제 그만큼 저축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라. 이제 그래서 같이 부동산 간 거죠. 아직은 제가 아파트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돈 때문에 신랑이가 끊이지 않는 고부가 며느리의 고향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오는 내내 고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이렇게 매년 와도 좋으냐? 해마다 와도 그렇게 몽골이 좋아? 그럼 좋죠, 내 나라니까. 네 친정에 자주 오는 거 좋아서 이렇게 매년 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왔냐? 나도 좀 한번 좋은데 데리고 와보지.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비 온다. 빨리 들어가자. 해마다 기회만 되면은 친정에 오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다 이겁니다. 좋다. 그런 고부의 사정을 알리 없는 친정 식구들, 아이고 반갑게 고부를 맞아요.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안사돈하고는 특히 막역합니다. 근데요, 몽골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게 있거든요. 마셔? 이거 우유야? 수태차라고 불리는 몽골의 전통 우유차인데요. 우유와 찻잎을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근데 우유차보다 서여사의 눈길을 빼앗은 게 있는데 바로 한국제 냉장고. 오? 내가 왜 사요, 어머니? 어머님 내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엄마가 샀어. 엄마가 사죠, 오빠 사죠. 아니 한국 거니까. 그치, 한국 거. 한국 거에 갔어. 대위 한국 거. 어머님 나 이거 밥통으로 샀어. 이거 샀어. 한국어서 샀어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사서 저거 지금 이거 좋아 샀어. 한국어서. 괜한 오해도 할 만한 게 집안 곳곳에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 보탤 선물들도 있어요. 마이크를 하친 바가. 오빠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직접 사온 옷들입니다. 이거 작은 오빠 거. 이게 나오지 이게 누구 했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따로 사돈들의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돈 없다고 그러시더니 웬일이세요? 긴거 내 쌈짓돈이지 뭐. 돈이 없어도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놨다가 몽골에 며느리네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건 못 사오고 이런 거라도 좀 한 가지씩 좀 사와야지. 근데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선물 말고도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물론이고 올케한테까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이라고 또 와서 인심 쓰네 식구들한테. 아이 그냥 모르는 체 하시지 굳이 또 돈 얘기를 꺼내시나 싶네. 가정을 위해서 돈 알뜰히 쓰고 살뜰히 쓰고 저축도 해가면서 생활비도 엄마한테 좀 보태주고
해가면서 열심히 살으라. 이제 몽골에는 이제 오지 말라 그래 이제.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거기서 죽으라고 그런 말이지. 그거는 네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 아니야 그 말이 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지. 오지 말라면 뭐 그럼 매년 있다가 와. 너가 돈이 많이 벌었어. 10년도 너무 멀어요. 5년 있다가 그럼 괜찮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순간 분위기가 아주 묘해집니다. 매년 오면 이렇게 선물 사오고 뭐 사오다 비행기 싸기며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돈 좀 모아지고 형편이 되면 와라 그거지. 친정어머니 역시 갑작스러운 한국 사돈의 이야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오빠들 우리 엄마 옆에도 그렇게 잔소리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죠 당연히.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지금 확 열이 받고 내가 여기 앉았죠. 과연 친정어머니는 사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А тэр зөв. Яг үгүй тэр чинь нөгөө өртөг өндөртэй оронд байгаа юм чинь хүүхдийн бүх сургалтын мөнгнүүд одоо том болоод бүгд тэр чинь мөнгөтэй холбоотой юм чинь тэгж хэлж явах зөв. Ерөөсөө тэр хаач газар ээж аав тэгж хэлнэ ялгаагүй. 이튿날 고부가 일찌감치 큰오빠네서 짐을 쌌네요. 아니 어디 가요? 우리 오빠는 따로 살고 엄마는 따로 살고 가끔씩 여기 엄마가 놀러 오고. 친정어머니는요 큰오빠네서 한 30-40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어제 일 때문인지 고부의 분위기가 서먹합니다. 앞으로 여행 내내 친정어머니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쇼파야 여기 보내준 거야. 여기 낯익은 물건이 꽤 반가우신가 봐요. 있네. 이거 기억이 나세요? 그래 그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 그래요? 이거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집안 구석구석에 시어머니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 이렇게 쓰니까 좋네. 그냥 필요치 않고 버리고 그러면 안 좋은데 다 여기 와서 보니까 다 필요한 거네 이게. 내친 김에 마을 풍경도 제대로 내다봅니다. 들판도 다 보이고 보니까 울타리 다 나무를 이렇게 다 해놓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울릴 수는 없는 것 같아. 다 떨어져 살아서. 근데 이 집에서 안 싸더니 혼자 지내고 계신다니 새삼 얼마나 적적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진짜 이렇게 물이 귀할 줄 진짜 몰랐네. 몽골이 한국보다 척박한 지역이라는 건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물을 다 사서 생활할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네 옷 생겼다 그냥. 한국에서는 물 걱정 없이 살았던 며느리도 친정에 오면은 고된 수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통이 얼마야? 한 톤에 55원인데 두 개 탔으면 110원이야. 새삼 물이 귀했던 옛날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며느리도 이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막상 이 몽골이라는 데를 와서 보니까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저래서 저희 친정 생각해서 참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해갖고 이제 와서는 좀 이해를 해줘 내가. 또 직접 와서 보니까 안싸돈의 검소함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렇게 평소에 받아놓은 빗물로 직접 텃밭에 채소를 기른대요. 그날 오후
처음 몽골을 찾은 서여사를 위해서 친정 식구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로 시어머니를 안내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 게르가 더울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시원하네. 여전히 게르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답니다. 근데 큰오빠의 지인이 사는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위해서예요. Манай дүүгийн гэр бүл хатам ээж нээсэнд бол одоо хүндэлж тийм ээ. Монгол хүний яс сонслоор одоо ингэж. 뜨겁게 달군 몽골 초원의 돌. 초토를 통에 넣고요. 그 속에 채소나 염소나 양고기를 잘라서 넣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40여 분 두면은요. 돌의 열기로 고기가 푹 익는데요. 큰 손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 가격이? 그래서 나 왔다고 오빠가 이렇게 큰 돈 주면서 해주는 거야? 손님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편하게 뭐 드세요. 예. 비싸긴 비싸겠네. 한 마리.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자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럽죠. 이렇게 모두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몽골 전통 음식 허르헉이 완성됐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다니 귀하기는 귀한 건가 봐요. 앉으면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힘들 때 땀이 또 나고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이렇게 해. 자, 이게요 몽골 초원의 돌입니다. 뜨거워? 뜨거. 태영아 아이 뜨거. 몽골 사람들의 지혜가 느껴지죠. 어머님 걔네 드세요. 맛있어요. 안 딱딱해요. 처음 맛보는 몽골 전통 음식이라서 과연 그 맛이 어떨까 했는데요. 아우 며느리는 며칠 굶은 것 같네. 네 맛있어요. 냄새 안 나. 이렇게 염소까지 잡은 거는 친정 식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대접받은 게 고마워서래요. 그 전에 우리 집에 왔을 적에 응? 우리 사는 거 보고 그런 거 다 어떻게 느꼈어요? 그래서 ажил хийхгүй л болоод энд бол амьдрах нөхцөлгүй дандаа л өртөө л босоод идэв юм шүү дээ. Монголд бол тийм байхгүй шүү дээ. 여자고 남자고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이고 돈 나가서 벌어야 돼. 나가서 벌어야 돼. 그래서 한국에는 서로가 이제 돈을 벌고 저축을 해야 되잖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돈을 많이 이제 저축을 해놓고 쓰고 싶은 것도 좀 덜 쓰고 줄여가면서 내가 많이 잔소리를 했지 며느리한테. Яг адилхан ээжүүд бүгд адилхан юм. Хаач газар ээжүүд үр хөвгтдээ санаа зовно. Тэгээд адилхан бас сайн сайхан явааса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행여 또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며느리는 아예 멀찌감치가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난처한 심정이에요. Өөрлөгөө нуух байхгүй үнэн өөрлөгөө ингээл нөгөө би нөгөө тэгээд сургацсан хамаагүй ингээл гоё юм дуртай юм авч өгөөл өөрөө минийх дуртай гоё юм аваарай гээл тэгдэг. 결혼 생활 7년 동안 한국에서 딸이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친정어머니. 그간 해마다 친정에 오는 딸이 그냥 반갑기만 했는데요. 사실 며느리가 그토록 자주 친정에 온 건 다리가 불편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친정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돈 벌러도 못 가고 뭐 일도 이렇게 심하게 못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 하겠네 아파서 여기. Гэрийн хаажлыг сайн ногоогоо тарина. Тэгээ ногоогоо тарина. Тэгэл энэ зөндөө хийх юм байгаа шанц төр. Зөндөө юм хийн. 물론 오빠들이 곁에 있지만 자신도 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한 달마다 우리 융통은 꼭 드려야 되고 아플 때는 내가 좀 돈이 조금만 넣어드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키우고 대학교까지 졸업해주고 또 내가 꼭 줘야죠. 내가 딸이니까. 오빠들만 믿고 그러면 우리 안 되죠. 20년 전 심장병으로 남편을 잃은 뒤에 친정어머니는 어렵게 3남매를 키웠는데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킨 장한 어머니십니다. 특히 안사돈은 외동딸인 앵흐치맥을 대학도 모자라서 외국 유학까지 보냈어요. 이것도 독일이요. 독일에 있을 때. 대학에서 몽골어와 독일어를 전공한 뒤에 3년간 독일에서 관광업을 공부했답니다. 근데 왜 독일에서 3년까지 하고서는 왜 한국으로 왔어? 겨울 방학에 잠깐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왜 공부해? 엄마도 그때는 다리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 그냥 공부 안 했어. 한국에서 일하던 친정어머니 때문에 한때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했대요. Охины тэндээс ирэх зардал өндөртэй. Тэгээд хэрэггүй байхаа минь битгий тэгсэн чинь ерөөсөө үгүй би ээлжтэйгээ уулзах хэрэгтэй, эмчлүүлэх хэрэгтэй гэж тэгсэн. Тэр үед би бас жоохон санаа зовж ирсэн, маш их санаа зовж ирсэн. Тэгсэн чи яагаад тэгэхээр зэрэг ингэсэн л дээ. Би нөгөө нэг аавгаа их залуу алдсан чи таныг бас тийм залуу алдмааргүй байх гэдгсэн. 대학을 나왔다고는 들었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날 오후 내친 김에 며느리가 졸업한 대학에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방학 기간인 모양이에요. 이제 와서 봤으면 좋을 걸.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안타깝네. 최근 국립대학이 된 몽골에서는 꽤 알아주는 인류대학이랍니다. 학교 다시 다니고 싶지 않냐? 공부 다시 하고 싶으지? 공부 다시 하고 싶어도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제 애들 훌륭하게 키울 생각 해야지 뭐. 그렇게 알지 못했던 며느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행을 나섰어요. 어머님이 여기 몽골에 있을 때 동안 이거 좀 쓰려고요. 몽골통요. 며느리의 쌍둥이 오빠들이 사돈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오빠하고 큰 오빠가 아이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저렇게 높게 어떻게 올렸을까? 그 위에 말머리에 사람들도 있네. 천진 바그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징기스칸의 채찍이 발견돼서 그 기념으로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몽골에 오면 한 번쯤 꼭 해봐야 하는 게 있대요. 아유 못할 것 같아. 봐봐, 말 타는 거. 드넓은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보는 건데요. 흔히 말 위에서 태어난다는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말 타고 한번 막 달려봐. 와, 징기스칸의 후예답게 며느리가 제법 그럴싸하죠? 결국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채 말 위에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어이구! 빼시든지 잘 타시네요. 말도 타보고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확 트인 곳에서 말까지 타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확 피셨습니다. 뛰는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아침에 애들만 보고 저녁에 오면 우리 애들 아빠 밥 해주고 전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몽골에 와서 좀 쉬었으면 됐는데 그래도 제가 뭐 해줄 거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하죠. 제가. 그간 전혀 내색은 안 했지만은 시어머니에게 왜 고맙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몽골에서의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씬해. 이 앞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예, 잠깐 좀 들어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죠? 엄마가 뭐 좀 줄게 있대요. 뭐? 나한테? Монгол ийм дээл үндэсний хамбогтай адилхан. Тэгээ яг ийм гоё нарны өнгө. 대리라는 몽골 전통 의상인데요. 어머,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어울려요 나한테? 몽골 사람 같아? 아, 누른д чих гоё зөгчөн яг алтан нар шиг. 언제 입어봐. 여기 왔으니까 선물도 받고 입어보지.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며느리의 나라 몽골이 점점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귀한 선물도 받은 만큼 서여사도 답례를 해야 되겠죠? 큰오빠 10만 원 하고 엄마 5만 원 하고 올케 5만 원 하고 줘야 될 것 같아. 모질라서. 10만 원이지. 10개니까 이거 10만 원. 사실 벌써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일입니다. 10만 원 아니야? 이거 하는 거 보면 할 만큼 하는 거다.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생각도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거. 또 앞으로 잘할게요, 언니. 이렇게 보니까 너도 기분 아주 좋았어, 언니. 너희 집에 뭐 이렇게 사보내냐 그런데 잔소리는 자꾸 하지만 나도 할 때는 해. 무조건 돈이라면 벌벌 떠실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짜. 이렇게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Яах вэ ч тэгэл хоёр хүүхэдтэй болохоор ч юм бол ажиллахгүй байх арга болов шүү дээ. Ажиллана. Амьдрна. Мухаа сайхан ч гэсэн тэгэл амьдрч ил байна, болж ил байна хамгийн гол нь. За одоо тийм нэг охин жил болго ирэх гээд яах вэ? Жил болго ирж ээжтэй их тус болдог, ээж дээр жил болго ирдэг юм чинь одоо нэг том хүүхэд нь одоо сургуульд орж байгаа юм чинь нөхөө хүүхдээ сургуульд сургана зөндөө их ажилтдаг. 그리고는 친정어머니는 그간 한 번도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계부를 가져와서 보여주십니다. Гуравт нь болохоор энэ хараагүй ингээ баг наав. Тийм. Тэгэхгүй нэг дор очиж шууд за өнөөдөр пүнтүү заавал такси мөрчлөөс хайруулан тавгаа ингээ холиод байх юм бол мөнгө айгүйх ордог байхгүй тийм. 딸도 몰랐던 친정엄마의 알뜰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는 제가 왜 안 배웠는지 나 지금 너무 후회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이거 다 잘 쓰고 있는데 어머님하고 엄마가 똑같아요 둘이. 비로소 두 어머니의 삶과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된 며느리입니다. 드디어 몽골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돌 3개 줬어요. 좀 큰 걸만. 떠나기 전 마을의 수호신격인 어워로 향했는데요. 우리의 성황당과 비슷한 몽골의 토착 신앙입니다. 했어요? 너네들이 잘 돼갖고 나중에 이제 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나 용돈도 좀 생활비도 좀 올려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용돈도 좀 많이 내릴게요, 어머니. 그래. 돈 얘기만 나오면 발끈했던 며느리도 어느새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여행이 준 변화겠죠? Сайн яваад түрээрээ төгөө очиод уулзсан. Сайхан байлаа. Гоё байлаа. Данд хугацаа их богино хүн байсан учраас бас олигтой тухтай амарч чадсангүй уучлаарай. Гэхдээ сайхан байсан бахаа гэж бодчих. 이제 다시 몽골을 떠나지만은 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해주는 거 없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어머님 너 돈 좀 아깝게 쓰라. 애들한테 뭐 필요할 것만 쓰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말 안 들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한테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누구나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건 역시 가족이죠. 이제 앞으로 쓸 돈 좀 덜 쓰고 저축하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줄여가면서 살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또 말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제 그걸 이제 또 내가 싹 봐야지. 어머님 많이 못하죠 이거 용돈. 네가 용돈 주니까 좋다 야. 용돈도 이제 제가 다음에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드릴게요 언니. 용돈 많이 준다니까 좋다. Don't say that I